네, 안녕하십니까. 저 사이트 플랜비 이창규 실장입니다. 저희가 남해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 기본 구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기본 구상하면서 예산 확보 때문에 예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또 문화회관에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확인했었던 바로는 다른 경남도 타 지역에서는 다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남해군에는 예술회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칭상 문화체육관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체육활동하거나 아니면 친목 행사라든가 음악 공연을 하러 와도 시설이라든가 무대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다 못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역민들이 예술 활동하시는 분이 무슨 전시를 좀 하려고 하는 공간을 좀 대여하고자 해도 그 공간 자체가 체육관 자체가 그런 공간으로 쓰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활동할 수가 없었다라고 저희는 봐줬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남해 국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문화여가 생활 그리고 전시라든가 공연 문화를 좀 가져야 되는 거는 다른 타 지역에 비교했었을 때 한참 늦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게 먼저 유배문학관에 대한 대상지를 보여드리지만 그 뒤에는 저희가 과거에 1년 전에 했었던 기존에 있었던 체육관을 증축하는 계획안을 같이 비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쪽 부지를 지금 따로 대상지를 잡은 이유가요. 기존에 있었던 부지에서 증축을 하게 됐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규모상의 문제점,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 금회에 할 때에는 좀 더 큰 대상지를 찾았었고요. 이게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유배문학관 옆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이제 추가 부지로 일단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검토가 돼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원받은 상황에서 다시 저희가 대상지가 더 좋은 대상지가 있거나 더 타당한 대상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화예술회관을 사실은 2009년도부터 언급이 돼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던 어떤 이유에든 2009년 이후에는 한참 동안 언급되지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 한국문화예술회관 협회에서 한번 남해군을 방문했었을 때 컨설팅을 해주셨어요. 과연 이 문화체육관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없다. 만약에 증축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없다면 이 문화회관 예술체육관을 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17년도에 그 대상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했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광부에 올라가가지고 보고를 드렸었어요. 이 대상지를 가지고 증축을 하면 이런 계획안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했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2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도에다가 심사를 의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 더 국민들한테 한 번 의견을 듣고 또 그 당시 또 이제 바뀌었었습니다. 이제 그 최종 결정권자가 바뀌셨기 때문에 그래서 18년도에 할 때에는 그렇다면 이번에 할 때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아예 좀 더 사업비를 올려서 해드리자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맞다면 그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중에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차 저희가 검토했었던 부분하고 2차 대상지에 대한 검토 부분을 같이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 있는 부분은 지금 보물섬 그 영화관, 작은 영화관 있는 곳 아시죠? 그 옆에 체육관이 있고 제가 갔었을 때 체육관은 배구 선수들, 여고 학생들이 와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 공간에다가 과연 음악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전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었고 그 옆에 게이트볼장 옆에 조그마한 풋살 경기장이 있는데 그거를 중축해서 예술회관을 만들 수 있느냐를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검토하는 입장에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는 했지만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이 공연을 하는 팀이 한번 오거나 아니면 전시를 하는 팀이 한번 오면 큰 트럭에 공연 장비랑 무대 예술 장비랑 한꺼번에 와서 뭔가 하역을 하고 서비스 동표를 했는데 그것 자체가 1번 안 맞고요. 두 번째는
요 앞에 지금 요 부분 주차장 만들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겨우 100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른 함안군 사례나 다른 타 지역 사례를 비교했었을 때 저희가 결코 큰 규모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다른 타 지역보다 큰 규모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안보다 저희가 인구가 조금 더 많지만 저희가 봤을 때 한 400석 규모가 다른 타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적정하다고 봤었는데요. 한꺼번에 400석을 채울 수 있는 공연을 하면 주차 대수가 몇 대 필요할까요? 주차 대수가 제가 봤었을 때는 2명당 한 대는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보통 한 200명 가까운 차량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차가 어디 있습니까? 주차하기가 좀 사실은 좀 난해했었던 부분이고 또 차량이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남의 굴다리 밑으로 들어오는 건 편한데요. 만약에 큰 도로를 달고 오다가 이곳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입 접근성이 좀 불편한 점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관은 상시 공연이고 저녁 때 같은 타이밍에 중복돼 버리게 되면 영화관 손님도 뺏길 수 있고 또 영화관에서 필요한 주차 대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확충하기가 좀 사실은 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제2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었을 때 뭐 아까 앞에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이제 6개 대상지를 찾아갔었잖아요. 저희도 그런 대상지를 다 봤는데 일단 저희는 규모가 좀 이제 공연장이라다 보니까 규모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층수가 높을 필요는 없는데요. 그 바닥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400석 이상 들어가려면. 그것을 놓을 수 있는 대상지는 기존에 있었던 요거 전체를 다 재건축이죠. 하는 방법 하나 하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배문학관 옆에다가 부지가 가장 좀 맞는 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배문학관을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는 현재 지금 한 100대 넘는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 옆에 조그만하게 지금 뭐 창고 비슷하게 지금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군에서 추가 매입을 한다면 주차장은 한 150대, 160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요 뒤편에 있는 강변가 여기가 봉천인가요? 부천인가요? 봉천인가요? 예, 제가 부산에 있어서 무슨 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봉천 주변으로 그리고 길을 충분히 그리고 요 앞에 마당 다목적 광장 마당도 필요시 주차장을 한다면 200차대는 이상 주차를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충분히 넓고요. 그래서 각종 야외 공연이라든가 무대를 바깥에 외부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내부 들어와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었던 이런 배치를 봤었을 때 이 공간 안에 건물을 놓다 보면 외부 공간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좀 이게 무슨 문화회관이야 예술회관이야 할 만큼 좀 공간이 좀 협소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지금 이게 그 기존 유배문학관이고 요 정도 사이즈로 이건 예시입니다. 저희가 이게 답은 아닙니다. 나중에 만약에 사업비를 받으면 현상 설계를 하든 제한 설계를 해도 정말 훌륭한 건축가들이 와서 이것을 건물을 다시 설계를 하고 배치를 해야지 지금 저는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 하면 뒤에 있는 부분이랑 뒤에 있는 하천이랑 연계했었을 때 충분히 좀 공간이 좀 여유롭지 않느냐 어디 내놔도 다른 타 시도군에 내놔도 좀 어떻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부분이라 이렇게 저희가 공간을 좀 구성을 좀 배치를 좀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교통 입지 체계라든가 현황에 대한 모습을 봤었을 때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일단 여기다가 대상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민분들께서 들어보시고 전문가분들 지역 주민분들 들어보시고 대상지가 어디가 좀 맞겠는지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 하면서 좀 놀랬던 부분은 유배문학관이 처음에 2013년도에 제일 많았고요. 그때부터 계속 감소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찾아오는 손님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남해군은 읍에 찾아오는 것보다 바닷가 해안가 쪽으로 외곽으로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노량대교도 만들어지셨잖아요. 바로 통과해버리면 남해군 통과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들도 남의 읍에 와서 놀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러한 문화공연장을 만들고 이게 그냥 남의 국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바로 접근성 있게 해서 공연을 즐기고 또 여기서 느끼고 가신다면
남의 그 지금 유배 문화까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에 이곳 자리를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일반적으로 뭐 보시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여기 보면 있고, 이거는 예시안입니다. 이게 옆으로 놓일 수도 있고, 이 건물과 이 건물을 연계해서 전시도 보고 공연도 볼 수 있는 시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이거는 이렇게 가능할 수 있으니 국비 주세요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야외 공연도 가능하고, 뭐 휴게 마당, 주차장이라든가 이거 충분히 활용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뭐 외부 공간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안에 공간 구성을 할 때 이거는 사실은 전문가분들한테 더 여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 시설을 하는 전문가분들은 따로 계시고요. 그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설계를 들어가야 이 공간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다른 타 군에 있는 것을 보고 좀 비슷하게 그려낸 겁니다. 그랬었을 때 필요한 공간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출입구에 들어가서 커다란 홀을 두고 위쪽에서는 일부 전시유계를 해서 이제 이런 전시실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오셨었을 때 차 마시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연 보고 좋은 그림 보고 가시는 걸 아마 가장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남의 국민들에 대해 수준을 높인 문화 향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연장은 400석이고 이제 무대 깊이를 저희가 좀 깊게 고민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목적 공간이기 때문에 연극도 가능해야 되고 오케스트라라든가 그리고 뭐 뮤지컬, 뭐 소극 뮤지컬, 그리고 남해군에서는 또 학생들 또 연극도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런 공간에서 연극 연습도 하고 또 자기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무대 연습실 보조하는 시설들을 충분히 갖춰놔야 뭐 좀 갖춰지고, 그렇게 만들어놔야 외부에서 남해군의 공연팀이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조그만하게 다목적 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요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외부 학생들이나 아니면 남해 군에서 이제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습실 필요하시잖아요. 연습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누군가가 공연하러 오기 전에 사실은 만약에 7시 공연이면 한 서너 시부터 한번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본무대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접이식 이렇게 공간이기 때문에 펼쳤을 때는 소규모 극장도 될 수 있고 접었었을 때는 다목적 홀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마도 저기 뭐 학생들도 팀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기 와서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걸 접었다 폈다 공연 지원실이라든가 전문 공연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부 공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감도인데, 이거는 예시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유배문화관과 이 건물을 만든다면 두 건축물이 똑같은 하나의 동일된 느낌을 좀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게 지금은 이렇게 단절되어 보이지만 이 건물과 이 건물이 연계되어서 저희가 그냥 음악만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왔었을 때 유배문화관도 전시 공연 받고 여기 들어와서 또 공연 활동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유기적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유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30억 정도의 규모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뭐 그냥 임의로 뭐 키운 게 아니고요. 가장 타이트한 축소된 규모인데 다른 타 지역이랑 비교했었을 때 적정한 규모를 찾아서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현상 설계나 제한 설계 때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거 수립을 한 거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건물 공간 만든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실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공간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주인이 누구냐, 누가 관리하느냐,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요구를 좀 충족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인프라랑 다양성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좀 문화가 좀 차별화돼야 되고요. 남해 관광객들 많이 찾아옵니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즈라든가 이런 게 바닷가에서도 재즈를 이렇게 공연하고 하는 것 때문에 매년 방문객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곳이 있대요. 뭐 제주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남해에서도 뭔가 좀 차별된 문화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남해는 단순한 힐링 휴양지가 아니라 왔었을 때 힐링도 하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휴양지라고 한다면 국민들도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거고 외부 방문객들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남해 유배문화관이나 남해읍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조사 차원에 있었었는데, 이거는 그동안 이제 공연이 남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거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이게 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상에서는 유배문학관이나 체육센터나 복지관이나 타일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남해 각각에서 있는 곳에서 했었던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 공연들이 그냥 이렇게만 하고 그냥 없어진 게 좀 더 아쉬워서, 이런 공연들이 어느 하나의 허브를 기점으로,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기점으로 상시 공연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냥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연이 끝났으면 이 유배면허까지 한다면, 지금 이게 31개인데요. 한 달에 3건씩만이라도 매주만 진행이 또 된다면 얼마든지 이 공간을 채우지 않을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리고 이 지역민들이 하는 공간이잖아요. 남해 특히나 예술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고 공연하실 수 있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직접 뭔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는 전 그동안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공간에서 좀 할 수 있게끔 연계해주고, 그리고 여기 다양한 예술회관 연합회라든가 또 경상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유치를 해주겠다고 봅니다. 이런 공연을 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의 공연장에서 공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공연을 하면 창원에 갔다가 진주에 갔다가 통영에 갔다가 남해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서울에서 내려온 정말 좀 질 좋고 품질 좋은 공연팀들이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온 김에 한 번 더 오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기한다면 1년에 연 한 12회 정도는 대공연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소경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류 협력을 좀 필요로 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제가 공간 얘기를 좀 많이 안 하는 이유는, 공간은 저 정도만 가지고도 국비를 받아내기는 충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을 만들었었을 때 어떻게 지역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고요. 특히 제가 교류 협력 관계를 좀 갖자라고 하는 이유가, 다양한 예술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도창고 프로젝트도 하고 미술관도 있고 이런 분도 있는데, 여기서만 끝난다는 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공간 만들고 거기 전시 공간이라든가 공연 공간 만들었으면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고 와서 공연하실 수 있고 또 전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은민들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해 문화회관이 다양한 기획 공연이라든가 대공연, 기획 전시도 하겠지만 좀 지역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마케팅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학생들은 모릅니다라고 했었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아리 방이 한 20개 남해에 있는데 학생들은 전혀 몰라요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공연 가지고 기획한다고 하고 좋은 공간 130억짜리 만들어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케팅입니다. 이거 홍보 안 하면 사람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달 며칠 전략 타임 언제 얼마를 주고 공연을 볼 수 있다라는 정보 매체가 없으면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그걸 찾아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남해군에서 인스타라든가 SNS 홍보를 기본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부모님들이라든가 또 관련된 가족분들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윈드 오케스트라라든가 제일고등학교 음악 퍼포먼스반이라든가 도립대학교의 더 보이스 보컬 동아리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활동을 해야 좀 재밌는, 또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제가 지금 이제 자생적 문화예술단체 활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돌창고랑 다른 남해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름상 아는 거는 이런 거밖에 몰라서 이것밖에 기재를 안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남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입김 한번 내주시는 게 이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 세 가지가 마케팅의 기본 원칙이고, 그래서 지역문화예술단체랑 교류하자. 그렇게 해야만 이 공간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저희가 지금 이제 군 계획시설 변경하고 이런 일반적인 절차가 있고 사업 실행하면 2021년 정도에는 개관 무료 공연을 기획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이거 이제 하드웨어비만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보해서 운영 관리하는 거를 제일 중요시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직영을 하시든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시든 이런 부분들은 또 고민이 되실 부분인데 그 지역민 분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저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주십시오. 네.